저희 지오플랜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발전소, 그 다음에 여러 박물관, 다양한 산업 분야까지 국내에서 UW를 기반으로 정밀치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직전에 PAC 솔루션하고도 사실 협업하고 있습니다. PAC 솔루션은 위치에 대해서 벌써 깨어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작품이 아까 메타렌즈 있었는데 아마 UWB를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요소요소에 숨어 있지만 아직 IoT가 이렇게 부각이 돼서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HTC 부스를 잠깐 갔을 때 조그만 트래커를 봤거든요. 이 역할이 무엇이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를 결국에는 과거의 세장에 갇혀서 오큘러스 렌즈와 같은 이런 디바이스를 하나 끼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서 체험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답답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HTC는 그 트래커를 요소요소의 주변 장소에 배치를 하면서 이 사용자가 움직이면서 위치 센싱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어트랙티브하게 연동할 수 있도록 되게 확장 세계로 넓혀가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저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이 UWB라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기술을 한번 오늘 얻어가시면 좀 더 상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실외에서 워낙 GPS, 내비게이션 너무 잘 쓰고 계시고 이제 없으시면 불편하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근데 실내로 왔을 때 이런 컨벤션 센터에서도 위치 기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방문했을 때 특정 부스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워낙 공간감적인 인지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직접 맵을 들고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투어를 하는 도중에 찾아가시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목적이 전시회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내가 특수한 목적으로 특정 장소를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된다면 그런 골든타임이 필요하다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서비스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사실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BLE 이런 기술을 통해서 여러 실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시면 쓰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많이 안 쓰고 계시죠? 그 이유는 신뢰도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도라는 게 제품이나 솔루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람이 기대하는 그 정밀한 신뢰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UWB라는 기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정밀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앉아 계신 이 좌석들 저희 UWB 기술을 만약에 지금 삼성 휴대폰도 들어가 있고 애플 아이폰에도 이제 수년 전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 기술이 실외 GPS 위성처럼 실내 인프라가 깔린다면 여러분들의 이 좌석까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울트라 와이드밴드를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이게 한 3기가에서 10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 쓰고 있는 주파수하고도 약간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BL이나 이 기술보다는 좀 더 높은 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주파 성능을 갖고 있는데 전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울트라 와이드밴드. 500메가라는 굉장히 넓은 대역폭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삼성이 이거를 데이터 통신용으로 좀 활용하려다가 사실은 성공을 못했고 왜냐하면 와이파이 같은 저렴한 기술들이 엄청 나오면서 UW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어떻게 쓰지?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것이 7기 기술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레이더 기술하고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더 굉장히 정확하죠. 우리 자동차에도 쓰고 있고 이 기술은 아까 와이파이 BLE하고 제가 잠깐 비교를 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실내 장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장애물들을 점퍼가 통과를 하면은 굉장히 산란이 되거나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UWB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왜곡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작아서 변별력 있게 치기 기술을 쓰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삼성과 애플이 이제 휴대폰에 넣어도 될 만큼 기술이 완성도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이미 10년 전에 칩이 만들어졌지만 2, 3년 전부터 이제 칩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칩을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나온 일단 삼성 휴대폰들만 보시더라도 기본형 말고 플러스 울트라라고 모델이 붙어 있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이미 있습니다. 아마 이게 있었나? 라고 아직도 모르고 계신 분들 살짝 있으실 텐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삼성이 UWB 좋은 기술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직 확신이 많이 들지는 않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BM을 탐구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메타버스 산업계와 연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부는 좀 시도를 하고 계세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현대자동차 이런 벤츠 이런 차에도 이제 키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도 키를 갖고 있지만 킵법이라는 하드웨어가 없어지고 휴대폰의 디지털 키라는 걸 통해서 무선 UWB 기술을 통해서 원격으로 문을 열거나 제어하거나 그 수준을 넘어가서, 이 UWB는 워낙 정밀하다고 말씀드렸죠. 우측에서 내 운전자가 다가오는지, 왼쪽에서 오는지, 뒤쪽에서 오는지를 원거리 10m, 20m부터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나오겠죠. 어디서 오는지를 이 차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은 지금 자율주행 기술도 활용되고 있지만 결국에 실내로 가잖아요. 주차장으로 갈 거고 어딘가 파킹을 할 거고, 요즘에 이제 전기차니까 충전기하고도 뭔가 연동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술을 자동차 메이커와 삼성폰 이런 사업자들이 UWB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그 프로젝트에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 2, 3억 개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띵즈 파인드라고 해서 물건을 찾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저기에 AR 기술이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애플은 저 기능까지 넣고 있지는 않은데 삼성이 AR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현실 세계를 보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 물건에 태그가 주는 UWB 신호에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AR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유튜버가 평가를 했지만 삼성이 저 AR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 삼성 프로젝트를 수행해 드렸는데, 이태원에 가시면 리움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서 저희 휴대폰을 위치 기반을 통해서 도슨트 투어를 하는 그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레퍼런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데, 저 휴대폰이 위치 신호를 쏘고 있습니다. UWB 신호를 쏘고 있고요. 왼쪽엔 지도를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은 박물관에서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박물관에 가시면 이 폰들을 나눠줍니다. 이어세트 나눠주고요. 그걸 가지고 저 지도를 직접 자기가 원하는 컨텐츠 전시 물건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도착을 하면 자동으로 컨텐츠가 실행이 됩니다. 아시는 거는 메타버스는 좀 활용은 안 하셨어요? 삼성의 예산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좀 더 AR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AR 전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리움박물관에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반은 정밀 위치치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겁니다. 네, 다음은 UWB가 좀 더 많이 쓰인 사례들, 아까 말씀드린 사례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UWB 칩셋을 만드는 회사가 만든 동영상인데요. 네, 지금 휴대폰에
지금 이미 GV6, GV60,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전기차들은 이제 UW 기술을 기본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했던 사업과 같은 모델이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도 어느 위치로 갔는지 알기 때문에 요즘에 홈 네트워크 다양하게 팀들이 메터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시죠. 이제 그분들도 위치 기술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위치를 알고 모르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의혹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저희가 신기술로 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주차 파킹 시스템입니다. 이거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건데 지금 차량에 저희 휴대폰 위치를 지금 추적하고 있고요. 저 휴대폰을 가지고 전기차 충전기의 특정 장소에 파킹을 하게 되면 저기 휴대폰을 잠깐 보이시지만 저렇게 빨간색으로 위치가 들어왔는지를 저희 위치 시스템이 인식을 한 겁니다. 저희 인식한 정보를 저희 충전기에다가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면 충전기에서 과거에 RFID 카드를 대고 뭔가 승인을 하는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레버를 뽑아서 충전하게 되죠. 이런 전 처리들이 자동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몇 년 전인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바 판정을 하는데 약간 특이한 시스템이 들어왔어요. 아디다스가 공에다가 UWB 기술을 집어넣고 IM 센서라는 걸 넣어서 실제 공에다가 적용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먼저 사실 이걸 좀 했었습니다. SK텔레콤이라는 데 지원을 받아서 했었고요. 저기 뒤에 화면 보시면 빨갛고 노란 아이콘이 있고 중간에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죠. 실제 제가 아디다스는 아니고 국내 공을 만들어줄 회사를 좀 찾다가 낯서에 찾아가서 UW를 넣어서 실제 공과 사람의 위치를 가지고 저렇게 컨텐츠화 할 수 있는지 시도를 해봤던 사람입니다. 가능하죠. 저는 그런 프리미어 리그나 월드컵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저는 생활체육에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같은 관심이 있으시면 협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UW 기술은 저런 실내에 필요한 수신기가 필요하고요. 구성을 하시려면 디바이스, 휴대폰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인프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RTS 플랫폼이 있다면 다양한 메타버스와 연계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스마트 오피스를 저희들이 메타버스를 전문하는 회사는 아닌데 IoT를 그러니까 결국엔 이 위치 기술은 현실의 세계를 가상으로 연결하고 싶은 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었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고 다음 거를 보여드릴게요. 메타버스와 융합을 하고 마트에 가보시면 물론 온라인으로 워낙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마트에 가시면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매대에 있는 내가 원하는 제품 또는 판매자가 좀 더 판매를 촉진하고 싶은 제품들에 유도를 할 수가 있고 거기 갔을 때 AR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핵심은 UWB 기술은 저런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특정 결제대를 지나갔을 때 과거 NFC의 터치 방식이 아니라 비터치 방식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이런 매장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저의 아이디어고요. 이건 아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아이디어에 같이 협력하실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꼭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벌써 시간이 빠르게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겪고 필수로 느끼는 이 위치 기술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메타버스가 사실 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어려운 시장인데 좀 더 탈출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IoT가 좀 더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IoT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준비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미라고 라는 거에 일단 놀랐고 그 기술을 좀 체험하면서 이거를 기존의 많은 산업 현장에 좀 니즈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빨리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게 더 이 기술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게 저는 뭐 광산도 가보고 용광로 뭐 흔히 얘기하는 포항제철 같은 데도 가보고 조선소 같은 데 다양한 산업 현장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확실히 이 위치 기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 안전 문제, 뭐 스마트 공장에서는 효율성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에서 위치 기술을 넣었더니 굉장히 가치가 보이더라.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UWB 알고 있지만 이렇게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많은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UWB가 어떻게 뭐 그 주파수인가요? 아니면 칩 뭐 다 얘기하겠지만 어떤 그 디파인을 어디까지 조금 UWB라고 하시나요? UWB는 그냥 일반 주파수 체계에서 아까 3기가에서 10기가 초광대역대를 UWB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데이터 통신용으로 활용할 사례도 한번 있었고 결국에 와이파이가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UWB를 삼성이 개발하다가 접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발된 게 2013년도에 레이더 기술 같은 트랙에 적용을 해봤더니 디지털 트윈 같은 곳에 적용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고 ROI가 나오더라.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확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UWB는 그냥 주파수로만 보면 초광대역이지만 기술로 보면 치기로 활용한 하나의 기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허가 주파수는 아니죠, 그죠? 허가 받아야 되는 주파수. 그건 아니에요. 비면허 주파수고. 비면허 주파수. 좀 아쉬운 거는 가끔 주파수 대역에 국내에서 허가된 레인지들이 있는데 이동통신에 빼앗기긴 합니다. 요 주파수가 이동통신. 네네. 3기가대가 일부는 그 로우 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전파관리소에서 이동통신이 항상 주파수가 부족하잖아요. 거기를 좀 일부 파시는 경향은 있으세요. 다만 그 사업주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분들은 사실 그 UWP를 가지고 있는 아니면 많은 업체들이 또 비슷한 기술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좀 우리 회사의 좀 기술적인 차별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현재 치기를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특히 실내. 왜냐하면 통신사들조차도 지금 와이파이라든지 기지국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지만 실제 통신사가 실내에서 위치치기 서비스라는 사례를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도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럼 UWB는 정확하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UWB도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UWB 많이 겪어보지 못하신 것은 아무래도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누군가가 이 장소를 운영하는 쪽에서 깔아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걸려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휴대폰에 이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제 가능성이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휴대폰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UWB 인프라를 지금도 그러면 모든 그 갤럭시 폰에 다 UWB가 들어가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한 이제는 새로 나온 폰들은 60% 이상은 60% 이상이 UWB를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그 디바이스가 있는. 네. UWB 많이 보급이 많이 돼 있는 거네요. 많이 되고 있어요. 아이폰은 이제 아예 필수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아쉬운 부분 결국 이 두 삼성과 애플이 이 기술을 쥐고 있잖아요. 폰에 쥐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제 오픈을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분들도 저희는 삼성의 협력사로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무엇으로 할 거냐. 그분들은 결국에 폰을 파시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서비스보다는 폰을 파는 게 더 중요하신 분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해야 이 폰을 더 많이 팔 수 있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스마트 띵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페이, 삼성페이 같은 것들에 UWB 기술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동차 키도 삼성페이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직방이 그 도어락을 만드셨는데 저희도 그
UW를 개발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직방 같은 제품도 거기 삼성페이 하나씩 넣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 이제 카테고리가 늘어나게 되면은 좀 더 활성화되는 오픈 API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비콘 기술하고는 많이 좀 경쟁 관계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문제는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비콘이 정밀하지 않다. 네. 근데 비콘은 원래는 그냥 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BLE나 와이파이가 정확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UWB는 GPS와 거의 동일해요. 시간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뭐 UWB 기사도 쓰고 좀 인지가 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포텐셜이 많은 기술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신 게 메타버스 자리잖아요. 그래서 아까 BM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메타버스와 이 UWB와 결합을 할 때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할 수 있다. 그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위치 기술은 가상의 기술이기보다는 현실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를 처음에 저도 이제 겪어봤을 때 너무 가상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가상이라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게임적인 요소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을 무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말 돈을 쓰고 이 산업계에서 결국에는 도입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실용적인 걸 원하세요. 그리고 실용적인 거는 저는 현실 세계와 연결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계신 분들도 이런 다양한 산업군에서 현실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메타버스로 연결했을 때 시너지가 날지 이 포인트를 계속 연구하시고 저희와 같이 현실에서 이런 위치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같은 파트너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셔서 같이 협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